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노동법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실 만한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주는 노동법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일단 김지수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사람들이 노동법이라는 거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법이라는 이제 법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노동법 안에 이제 수많은 법률들이 있고 이걸 통틀어서 저희가 편의상 노동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노동법은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통칭 이제 노동 관련 법령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 위주로만 이제 법률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노동법이 없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분들 계시는데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간단한 법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예, 이제 상대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 그 최저임금법하고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가장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고 실제 이제 일타 강사로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 최성훈 변호사님. 네? 저희 박수. 네. 일단 그렇다고 하는데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괄적이란 말은 적용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모든 근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내가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에 대해서는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고 임금의 최저선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죠.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인데 이거를 월급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174만 5,150원으로 산정이 되는 걸로 제가 써왔는데 컨닝을 살짝 하면서 이렇게 내년에는 또 오른다고.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최저임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법에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매해 그때 사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위법에 정하게 돼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그런 형태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적인 것이 아까 8,350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90% 선으로 임금을 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네. 1년 이상 근무를 하기로 약정을 한 사람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수습을 할 때 그 수습 기간 동안은 그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정해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6개월만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사업주가 6개월이라도 너는 이제 수습을 3개월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거기서 말하는 3개월의 수습은 1년 넘는 기간을 근무하는 걸 전제로 해서 3개월 수습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 90%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시험을 보는 듯 오늘 약간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구술 시험을 보는 듯한 이런 그렇습니다. 1년 미만의 이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뭐 수습 이런 이유로 뭐 깎을 수 없다는 걸로 그렇죠. 알아두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정페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업장이 다 적용 대상이 되고 다만 이제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둔 상태에서 이제 3개월간의 수습 기간에는 이제 90%만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 뭐 이 최저임금법 오늘 다 마스터하는 걸로 간주하면 될까요? 어떻게 강사님께서 한번 네, 뭐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고 이제 오늘 퇴근하는 네, 이제 가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세 가지 법령 중에 최저임금법은 이렇게 마스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법률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퇴직금과 관련된 법령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저희 권상우 변호사님께서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나사에서 퇴직금의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에만 퇴직금 대상이 되고요. 퇴직금 대상이 되는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근로자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 종속 관계, 그러니까 사용주가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해서 지시를 내렸고 그것을 그 지시 사항에 따라서 이제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되고 그 조건을 만족시켜서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간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과 관련해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인데,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특정 시기로부터 해서 이제 지난 3개월간 총 받았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눠서 그 일평균 금액을 이제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 임금을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좀 우리나라에 좀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 퇴직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고, 세 번째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시에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하는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퇴직했을 경우부터 시점부터 이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연 이자 그 20%의 비싼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짧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급한가요? 이게 채팅방에 오늘 조금 속도감이 느껴진다. 네. 저희가 연구원님이 오늘 그 발표하실 연구 결과가 지금 많아가지고 연구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금방 소멸되기 때문에 램처럼 소멸될까봐 빨리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